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5번째 프리미어리거 김두현 선수의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아쉬웠던 그의 프리미어리그 도전기,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과거 K리그를 제패하며 제라드현, 램파드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미잘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던 김두현 선수는 2008년 1월 챔피언십 소속의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 6개월 선임대 후 2년 이적 조건으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써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계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현 선수가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한국에서의 삶을 버리고 잉글랜드로 향한 이유는 바로 큰 물에서 놀아야 실력이 늘 것이라고 판단, 스스로 더 강해지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독 인연이 없었던 월드컵 출전이란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파라는 명함이 그에겐 필요했을 것이란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두현 선수의 경우 2002 한일 월드컵 땐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2006 독일 월드컵의 경우엔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당시 아드보카트 감독이 수비력의 강점을 지닌 중원을 구성하게 되면서 대회 내내 그저 몸만 풀다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나 당시 그가 합류하게 될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허리 라인엔 졸탄게라와 그리닝, 로버트 코렌이란 당시 탄탄한 조직력으로 챔피언십 최강의 중원이라고 평가되던 이들과 주전 경쟁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다시 한국으로 리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병역 문제도 걸려있어 단기간에 임팩트를 남기고 돌아와야 하는 김두현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처럼 김두현 선수는 초반에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선 헤딩 결승골을 기록, 팀의 승격을 확정짓는 데 일조했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해당 시즌에 23승 12무 11패를 기록하며 88년 만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모브레이 감독은 김두현의 완전 영입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그에게 신뢰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담으로 모브레이 감독은 훗날 셀틱으로 넘어가 기성용을 영입했으며 버밍엄에선 백승호 선수를 직접 영입하여 한국인 선수들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김두현은 한화 약 11억 원에 완전 이적하게 되면서 5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웨스트 브로미치가 핵심 미드필더인 졸탄게라를 플럼으로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빅 영입은 하지 못하면서 김두현 선수의 주전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그리고 그는 프리시즌 10경기 중 7경기에 출전,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보여주며 모브레이 감독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웨스트 브로미치의 첫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상대는 바로 강팀 아스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웨스트 브로미치가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미인 김두현의 결장이 예상된다는 평가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예상외로 김두현은 최전방 공격수 바로 뒤에 위치한 처진 공격수로 깜짝 선발 출전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경기 초반만 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이렇다 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두현 선수의 날카로운 스루패스로 공격의 물꼬를 틀어나갔고 그의 경우엔 논스톱 슈팅도 보여주며 위협적인 플레이들을 펼쳐나갔습니다. 또한 마르세유 턴을 통한 안정적인 볼키핑 능력까지 보여주는 등 미친 퍼포먼스를 이어나갔는데요. 김두현 선수의 발끝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만들어지자 처음에 수비적으로 나섰던 모브레이 감독은 이후에 김두현을 중미로 옮긴 뒤 공격 자원들을 투입해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아스날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트 브로미치는 전세를 뒤집지 못하며 팀은 아스날에게 1대0 아쉬운 분패를 당하고 말았지만 김두현 선수는 전반전에 가장 돋보였던 선수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받으면서 활약을 인정받았고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활약을 두고 현재선 아시아의 스콜스라고 극찬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렇게 인생 경기를 펼친 김두현 선수는 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말에 따르면 모브레이 감독이 자신을 중심으로 전술을 짰다며 팀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김두현은 꾸준히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었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대도 맞추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쳐나갔습니다. 비록 팀은 공격진의 빈공 문제로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중원과 수비 조직력에서의 견감이 빛을 발하며 10위권 안팎에서 제법 선전해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두현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참 극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던 그에게 악재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리그 6라운드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단 1분 만에 부상을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인데요. 볼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터드가 잔디에 걸리면서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십자인대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부상으로 5주간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부상으로 이탈한 사이 웨스트 브로미치는 연패를 거듭하며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김두현 선수는 리그 12라운드 리버풀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지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강등권에 위치한 웨스트 브로미치는 당장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브레이 감독은 김두현을 기용할 시 이전과 다르게 그를 제 포지션이 아니라 측면에 기용했으며 이후엔 종종 수미로 교체 투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재능을 지닌 그에게 수비 지향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맡기자 팬들은 감독의 선택에 의문을 표하게 되죠. 김두현 선수의 경우 이러한 선택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며 감독의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지만 제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폼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김두현 선수는 이 시기에 한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부상 이후 많은 것들을 잃었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자, 새해를 맞이하여 그는 FA컵 대회에서 프리킥으로 축포를 터뜨리며 반등할 기미를 보여주었으나 이는 얼마 가지 못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자신감이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밝히길 부상 복귀 후 동료들과 융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사라져 한국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절로 생겼다고 하죠. 이렇듯 그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며 저조한 기량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는 아예 출전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브레이 감독도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몇몇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며 선수단의 대대적인 칼을 댈 것임을 암시했는데요. 그리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우 후반기에 무승을 거듭하며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 결국 일찍이 강등이 확정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내부에서도 빠르게 강등 이후의 대비책을 찾기 시작했죠. 곧바로 선수들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김두현 선수가 매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만에 유럽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하고 K리그의 수원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유럽 무대에 남기 위해 많은 팀들과 접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과 꾸준하게 선발 출전 받으면서 남아공 월드컵 출전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결과 수원행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죠. 자, 비록 김두현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도전기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절대 실패로 단정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축구를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고 자신의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폼만 보면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실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부상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